글, 혼자 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굿모닝 문자 한 통 없었나요? 밥은 차렸는데 맞은편 자리가 비어있진 않았나요? 저녁이 되면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는 게 습관이 돼버리진 않았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아무도 없진 않나요? 이 질문에 가슴이 조금이라도 먹먹해지셨다면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조용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스 속보도 아니고 재난 문자도 오지 않지만 매일 수천 명의 사람이 이것 때문에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잠깐, 그냥 감정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외로움은 지금 전 세계 의학계가 주목하는 건강 위기입니다. 미국 공중보건 최고 책임자는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외로움은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보다 더 해롭다고. WHO도 외로움을 세계 공중보건에 대한 긴박한 위협으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담배보다 독한 게 외로움이라니.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 많은 분들 중 상당수가 오늘도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아픕니다. 그러면 어쩌라는 거냐고요? 그냥 참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로움이 병이 들기도 하지만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 그 힘의 이름이 바로 고동력입니다.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제까지만 해도 옆에서 코 골던 사람이 오늘 아침엔 없다면. 유영인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70이 넘은 이분은 남편과 유난히 금슬이 좋기로 동네에서 소문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남편이 일하던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살아있는 눈동자 한번 보지 못하고 마지막 말 한마디도 못 나눈 채로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 후 1년. 낮이 되어도 유영인 씨는 이불 밖을 나오지 못합니다. 그 사람 한순간에 가버렸는데 저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전까지는 오르막도 아니었던 동네 언덕. 요즘엔 올라가다 가슴이 조여옵니다.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콩콩 두근거립니다. 심장이 아픈 걸까요? 마음이 아픈 걸까요? 신우연 씨도 있습니다. 64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64년. 그 긴 세월을 함께했던 아내가 암으로 떠난 지 1년 반이 됐습니다. 이분은 아내가 떠나고 나서 주중에만 하던 경비 일을 주말까지 자원해서 늘렸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아내 생각이 자꾸 나서 그냥 아무 데라도 나와 있는 겁니다. 아내가 키우던 화분은 신경 쓴다고 하는데 자꾸 시들어갑니다. 주방에 서면 아내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잠들어야 겨우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가슴이 뻐근하게 아팠습니다. 린다는 협심증. 심혈관에 스텐트를 2군데 심었습니다. 심경희 씨는 6년 전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이분은 좀 이상한 증상이 생겼습니다. 혀가 따끔거리고 입이 마르고 매운 것도 못 먹을 만큼 혀가 아팠습니다. 병원을 이곳저곳 다니며 혀암인가 싶어 검사도 받았지만 아무 이상도 없다고 했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있노라면 인형에게라도 말을 걸어야 외로움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혼자 화단 앞에서 울다가 정비 아저씨한테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세 분 다 전혀 다른 증상처럼 보이죠? 졸면, 협심증, 혀통증. 그런데 이 세 가지에는 놀랍게도 공통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극심한 외로움이나 슬픔이 밀려오면 뇌는 그것을 위협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부터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면역세포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던 물질이 갑자기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로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몸 안에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불이 심혈관을 건드리면 협심증이 됩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혈전이 생깁니다. 신우연 씨가 스텐트를 심게 된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로토닌이 문제입니다. 우울감이 깊어지면 통각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원래라면 참을 수 있는 작은 자극도 극도로 크게 느끼게 됩니다. 심경희 씨의 혀가 타는 듯 아팠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뚜렷한 원인 없이 혀가 따끔거리는 이 증상, 이름이 있습니다. 구강장혈감 증후군. 외로움과 우울증이 만들어낸 몸의 비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우울해도 나 우울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신 어디가 아파요? 몸이 힘들어요 라고 합니다. 마음의 아픔이 몸의 아픔으로 번역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고 그래서 더 놓치기 쉬운 겁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이 4만 명의 혈액을 분석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외로움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특정 단백질 변화가 나타났고 그 단백질들은 심혈관 질환, 뇌졸중, 사망률과 높은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외로움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은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감정수 씨, 78살. 혼자 삽니다. 이분의 하루를 보면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침대에서 안 나옵니다. TV 보다가 밥 먹고 또 침대에서 TV 봅니다. 점심도 저녁 먹을 때 빼곤 같은 자리입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고립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외롭지 않냐고. 하나도 남부러운 게 없어. 내 발로 걸어다니고 더 바랄 게 뭐 있어. 나 참 행복해. 의아하죠?
그래서 실제로 검진을 받아봤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긍정적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감을 높이는 뇌 부위가 위축되지 않았고 심혈관도 건강했습니다. 회복 탄력성 검사에서도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고립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고립이 아니었던 겁니다. 전문가가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허청천 3편 볼 거라는 작은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가족과의 연결이 유지되고 있어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고요. 바로 이겁니다. 같은 혼자인데 왜 누구는 병들고 누구는 건강한가?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스스로 선택했느냐 아니냐. 원치 않는데 혼자 남겨진 것, 그것이 고립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 그것 고독입니다. 이 두 글자가 달라지면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고독력,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이 힘은 3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회복 탄력성입니다. 인생에서 충격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를 잃고 건강이 나빠지고 나이 들면서 하나씩 잃어가는 것들. 이 충격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같은 충격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다시 걷습니다. 그 차이가 회복 탄력성입니다. 둘째, 고독 생산성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혼자라서 초라한 것이 아니라 혼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능력. 고독을 병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고독을 창의적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삶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셋째, 자립력입니다. 누군가가 해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힘.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실행하는 것. 작은 일상의 결정들이 자립력을 만들고 자립력이 자신감을 만들고 자신감이 삶의 활력을 만듭니다. 이 3가지가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3가지가 없는 사람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고립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힘들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훈련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 외곽의 낡은 주택단지. 1960년대에 지어진 이 동네는 이제 주민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입니다. 2001년 이곳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60대 남성이 혼자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 무려 3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3년. 이웃이 있었고 단지 안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사건 이후 지역사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독거노인 명단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안에 누구나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이키이키 살롬, 일본어로 생생하게, 활기차게 라는 뜻입니다. 취미교실도 열리고 밥도 같이 먹고 그냥 와서 앉아 있어도 됩니다. 바로 그 연결이 고독사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 됐습니다. 영국에서는 HMR 서클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고령자들끼리 조합을 만들어 서로 돕고 돌보는 모임인데 회원이 800명이 넘습니다. 매달 30개에서 40개의 행사가 열립니다. 이것을 소셜 캘린더라고 부릅니다. 조사 결과 회원의 80%에 가까운 분들이 사회적 활동이 늘었다고 했고 절반 이상이 건강과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답했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관절염으로 다리가 불편한 아사의 덩컨 씨. 처음엔 아내 잃은 슬픔에 힘들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임 친구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치카코 씨. 50대의 남편을 잃고 30년 넘게 혼자 살아온 이분이 선택한 것은 AI 로봇 강아지였습니다. 카메라와 센서로 반응하고 매번 다른 행동을 보여주는 인공지능 반려견. 처음엔 인형처럼 보이지만 함께 움직이고 반응을 주고받다 보면 어느새 웃음이 나옵니다. 홀로 있는 집에 활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무언가 혹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그 감각이 고독을 고립으로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줄입니다. 다시 처음에 나왔던 3분, 유영인 씨, 신우연 씨, 심경희 씨. 이분들이 4주간의 실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거창한 것은 없었습니다. 매일 자신의 기분을 1점부터 10점으로 기록하기. 시간대별로 뭘 했는지 쓰기. 개인에게 맞는 운동 시작하기.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기. 추리 문제라면 금주하기. 그리고 5회에 걸친 주의 편향 수정 훈련까지. 유영인 씨는 침대에서 나오지 않던 분이 뒷산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바퀴, 그 다음엔 2바퀴, 지금은 4바퀴. 목표가 생기니 성취감도 생겼습니다. 술을 끊고 대신 친구 가게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잠도 못 잤었는데 이제 잠도 자더라고요. 신우연 씨는 멈춰있던 텃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먼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점도 안 되던 기분 점수가 요즘엔 7점, 8점으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대화하면 시간도 잘 가고 우울해하던 것도 언제 그랬냐 싶게 잊어버려요. 그게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거죠. 심경희 씨는 계단 운동을 시작하고 날씨 좋은 날 공원에 나가 팔을 돌리고 햇볕을 맞았습니다. 억지로 먹던 밥을 제대로 챙겨 먹기 시작했고 아프던 혀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수년간 먹어온 우울증 약과 불안장애 약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전에는 약 없이 밤을 못 새우던 분이 이제는 그냥 누우면 잠이 온다고 했습니다. 4주입니다. 단 4주. 물론 4주가 모든 것을 바꾸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론은 충분히 들으셨죠? 그러면 지금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들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저녁 자기 전에 숫자 하나를 적어보세요. 오늘 기분이 몇 점인지 1점이어도 됩니다. 그냥 적는 겁니다. 이것이 생활 리듬 치료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바깥에서 바라보는 연습. 쌓이다 보면 어떤 날 기분이 올라가는지, 어떤 활동이 나를 나아지게 하는지 스스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할 일 하나를 정하세요. 크지 않아도 됩니다. TV 프로그램 하나를 볼 것도 되고, 냉장고를 정리할 것도 되고, 동네 한 바퀴를 걸을 것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획이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오늘 할 일이 있는 데와 없는 데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감점수 씨가 건강했던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15분만 밖에 나가세요. 햇볕이 세로토닌을 만듭니다. 세로토닌이 기분을 조절합니다. 비싼 약을 먹지 않아도 그냥 낮 시간에 바깥으로 나가 햇볕을 맞는 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날씨가 나쁘면 창가에 앉으세요. 그것도 됩니다. 먼저 연락하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연락 안 오면 서운하고 서운하면 더 고립됩니다.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카카오톡 하나, 전화 한 통. 그 작은 행동이 고립의 벽을 허뭅니다. 무언가를 돌봐보세요. 식물 하나, 금붕어 한 마리, 화분 하나. 무언가를 돌본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만들어줍니다. 그 감각이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심경희 씨가 인형에게 말을 걸고 치카코 씨가 로봇 강아지와 함께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몸을 움직이세요. 운동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울증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처음엔 5분도 됩니다. 유영희 씨가 첫날 딱 한 바퀴를 돌았던 것처럼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생활 리듬을 지키세요.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이 리듬이 무너지면 몸과 마음이 함께 무너집니다. 반대로 이 리듬이 잡히면 생각보다 빨리 안정이 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밥 먹고 같은 시간에 자는 것. 이것이 리듬 치료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외로움이 담배보다 더 해롭다는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몸이 망가지는 과학적인 이유, 고립과 고독의 결정적 차이, 그리고 실제로 4주 만에 삶이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고독이라는 충격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남은 인생을 더 잘 살아갑니다. 배우자를 잃고 건강이 흔들리고 주변이 하나씩 빠져나가도 스스로를 잃지 않은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그 힘이 고독력입니다. 감점수 씨처럼 아무리 작아도 오늘 할 일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유여민 씨처럼 처음엔 딱 한 바퀴만 걸어도 됩니다. 신우현 씨처럼 먼저 전화 한 통 거는 것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약도, 더 큰 병원도 아닙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하루하루 현실로 만드는 작은 행동들. 오늘 자기 전에 숫자 하나만 적어보세요. 오늘 내 기분 몇 점이었나요? 그것이 당신의 고독력이 자라나는 첫날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노년의 몸을 지키는 또 다른 핵심, 근력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 함께 나이 들어갑시다.